안전 관리. 이번 시간에는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소화기 사용법과 기타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주요 개선 유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소화기 사용법과 기타 시설 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화재 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화재 안전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화재에 대한 이해에 대해 알아보고 소화기 사용법과 기타 시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화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과 기타 시설물 관리에 대해 알고 화재 시 대처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 및 예방 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노전에 의한 발화, 과전류에 의한 발화, 규격 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 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절연 불량 상태, 정전기로부터의 불꽃이 있습니다. 예방 수칙으로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전기 화재 예방이 있습니다.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전선 등은 전격 용량의 제품을 사용하고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의 사용 및 노후된 배선은 교체하며 천정송 및 전산기기의 청소 등을 통해 먼지나 가루를 제거하고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또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 플러그를 제거하고 분전함 등 전기기관 부근에는 위험물, 기타 가연물의 방치를 금지하며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등 불필요한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 취급을 금지합니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가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용기 밸브의 오조작 및 사용자에 의한 직접 교체로 인한 부주의, 실내의 용기 보관 가스 누설 및 폭발, 점화 미확인으로 누설 폭발, 환기 불량에 의한 질식사 및 가스 누설 경보기의 미설치로 인한 미인지, 가스 사용 중 장기간 자리 이탈, 성냥불로 누설 확인 중 폭발 및 인화성 물질 동시 사용이 있습니다. 예방 수칙으로는 가스 시설 사용 시 장시간 자리 이탈을 금지하고 가스 사용 전 가스 누설 여부를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를 시킨 후 사용하며 가스 사용 후 중간 또는 안전 밸브를 폐쇄하고 가스 시설 주위의 위험성 및 가연성 물질 방치를 금지합니다. 또 호스와 밸브 등은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간 밸브와 메인 밸브를 잠그며 휴대용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 폭발성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버리고 가스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어서 요리 화재의 주요 원인은 석유 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주유 중 새어나온 유류의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유류기구를 사용 도중 이동할 때,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튀김 요리 중 튀김 기름이 가열되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화재의 주요 원인은 용접 작업 간 부주의 및 안전조치 소홀, 담배 불씨로 인한 화재, 화기 사용 장소 및 위험물 저장소 주위의 화기 사용 및 불장난, 정신질환, 불화, 싸움 등에 의한 방화가 있습니다. 요류 및 기타 화재의 주요 원인은 화공약품 및
유류 사용 장소에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유류 사용기기 주변에 가연물의 적재를 금지하며 흡연 장소의 별도 지정 및 소화기 등 화재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용접 등 실내 작업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또 유류 사용기기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사용 전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장소별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 방화, 담뱃불, 가스, 불장난 등으로 일어나고 예방 요령으로는 충돌 시 화재 방지를 위해 연료 누설 방지, 연료가 착화하는 요인 제거, 탑승자를 화재, 열, 유독가스로부터 격리, 탈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기계통의 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는 난연성 전기배선 피복을 사용하고 과전류 방지를 위해 퓨즈 블링크를 설치합니다. 또 연료계통의 화재 예방을 위해 연료 탱크에서의 연료 분출 방지를 위한 나사식 연료캡을 사용하고 연료 탱크에서의 역류 방지 조치를 취하며 차 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금연하도록 합니다. 공장, 작업장, 사업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 담뱃불, 불티, 가스, 난로 취급 부주의로 일어나고 예방 요령으로는 화기 취급 장소의 지정, 책임자 지정, 흡연 장소 지정, 소화기, 옥내 소화전 사용법, 유사시 대피 요령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화재 예방 요령으로 화재는 성장성, 우발성, 불안전성이며 특정 장소, 시간,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겨울과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화재 예방 대책을 요약해보면 일반 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불장난, 금연 구역 및 위험물 저장소 주변에는 절대 금연하도록 합니다. 전기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노후된 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적정 용량의 퓨즈를 사용하고 전열기 주위의 가연물 제거, 전열기 코드의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며 외출 시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놓고 허가된 전기용품만 사용합니다. 가스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그며 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내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화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는 소화능력 단위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데 대형 소화기와 간이 소화 용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형 소화기는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고 간이 소화 용구 중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팽창 질성 및 팽창 진주함은 삽을 상비한 16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입니다.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소화기의 종류로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충압가스에 누설된 상태로 관리되고 안전핀이 미체결된 상태로 관리되며 소화기가 식별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고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가 설치되며 기존 수량이 부족하거나 보행거리를 초과하여 소화기가 비치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압력 게이지가 녹색에 위치토록 관리하고 월 단위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소화기 표지 설치 및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며
보행거리는 20m 이하마다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로 설치합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수량이 부족하게 설치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높이와 장소에 설치되며 능력 단위를 미고려한 채 낱개 단위로 분산 배치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동식 소화기 산출 수량의 2분의 1 이상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능력 단위는 투척용 소화기 4개가 한 단위이므로 단위별로 설치합니다. 분말 소화기에는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가 있으며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 충전하여 장치를 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 용기에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입니다. 축압식 소화기는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를 넣은 방식의 소화기입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없으며 축압식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화기는 소화기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A, B, C급에 따라 적응성이 있습니다. 적용 화재 표시 방법을 살펴보면 A급 일반 화재는 나무, 옷감,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로 보통 화재용으로 표시하고 B급 유류 화재는 인화성 액체, 가스, 유류 등의 화재로서 타고 나서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로 유류 화재용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C급 전기 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기기 등의 화재로 전기 화재용으로 표시합니다. 분말 소화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화기를 들고 화점으로 이동하고 소화기 상단의 안전핀을 뽑으며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잡은 후 레버를 힘껏 누릅니다. 그리고 화점 주위에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소화약제를 방사합니다. 다음은 분말 소화기의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소화기를 방사할 때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화약제를 방사 시에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방사하며 소화약제 방사 시 호스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호스를 잡고 레버를 힘껏 누릅니다.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하는데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하여 방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시에는 질식의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경질 유리 용기와 경질 합성수지 용기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커버를 벗기고 약재를 꺼낸 후 불을 향해 던집니다. 세부 요령을 살펴볼까요? 불을 향해 던지는 요령은 불이 난 곳의 벽 또는 바닥에 던지며 불 속에 직접 던지지 않고 타는 물건이 목재 등 딱딱한 것일 경우 불 속 목재에 직접 던집니다. 기름 화재 끄는 요령은 기름 속에 직접 던지지 않고 기름 화재 인근 바닥 또는 벽 등에 던져 소화약재가 간접적으로 화재 부위를 덮도록 합니다. 식당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인 자동식 소화기는 소화약재 저장 용기, 분사 노즐, 수신부, 가스 차단 장치, 탐지부, 감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화재 발생 시에는 감지 센서가 1차 감지를 하고 가스 차단 밸브가 작동하여 가스레인지의 가스 공급을 차단하며 화재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감지 센서가 2차 감지를 하고 수신부에서는 소화약재 용기를 개방시켜 소화약재가 방사됩니다. 가스 누설 시에는 일정 농도 이상의 가스가 누설되면
가스누설 탐지부가 가스누설을 탐지하고 수신부에서는 화재 경보음이 발생하며 수신부는 가스 차단 밸브를 작동시켜 가스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이번에는 화재 수신기의 점검 및 관리 방법으로 다음 사진은 수신기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방치한 경우와 화재 오작동 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화재 수신기는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고 오작동 시 복구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며 예비 전원이 방전된 상태로 방치하고 수신기 주위에 장애물 적재 및 식별되지 않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수신기 및 회로 단선 시 미보수한 채 장시간 방치로 화재 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하고 오동작 및 회로 단선 시 원인 제거 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관리하며 예비전원 감시 램프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경우 교체 또는 정비하고 수신기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수신기의 주요 기능 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유선을 제거한 상태로 관리하고 수신기와 미연동 상태로 자동 경보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며 전원을 오프시켜 방치한 경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 시 수신기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 경보가 가능토록 관리하고 전원 및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적재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발신기의 파손을 방치한 경우, 위치 표시 등의 파손을 방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위치 표시 등 회로 단선, 파손 및 탈락, 발신기의 회로 단선, 누름 스위치 파손, 감지기 회로 단선 및 노후, 탈락, 지구 경종 작동 불량 및 선로의 단선, 발신기 앞 적재물의 적재로 식별 불능, 수신기에서 정지 버튼을 눌러 음향 및 시각 경보기 등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 인테리어 등으로 인한 신규 구획실의 감지기 설치 누락 등으로 위험 요인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관 점검을 실시하는데 발신기, 위치 표시 등 경종, 감지기의 파손, 탈락,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데 테스터기를 이용해 가지기를 점검하고 누름 스위치에 의해 발신기를 점검하며 음향 경보 여부도 점검하고 위치 표시 등의 정상 점등 여부도 점검합니다. 또 소방시설 앞 장애물의 적재를 금지하고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주 경종, 시각 경보기, 수신기, 발신기 세트, 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자동 경보 방식은 화재의 감지를 화재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감지하고 수동 경보 방식은 발신기의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과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경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보의 발령은 두 방식 모두 화재 감지기의 화재 감지 또는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누르고 수신반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하면 화재 지역에 음향으로 경보를 발령합니다. 연동 설비의 종류로는 음향 경보, 경보 전파, 피난 설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구, 방화문의 점검 및 관리 방법으로 다음 사진은 장애물로 인하여 피난 통로가 미확보된 경우와 방화 셔터 레일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입니다. 비상구 및 방화문은 장애물로 인한 피난 통로의 미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의 잠금 장치로 인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의 저해, 방화문에 고인목 등을 설치하여 폐쇄 불능, 화재 시 방화문 및 방화 셔터가 연동하지 않아 폐쇄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및 방화 셔터의 파손, 방화문 및 방화 셔터 주변의 물품 적재로 인한
개방 및 폐쇄 불량, 출입문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 유도 미실시, 방화 셔터 레일 등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화문 및 방화 셔터 주위의 물품 적재 금지, 피난 통로상의 물품 및 장애물 등의 제거, 파손된 방화문 및 방화 셔터의 정비, 피난 통로상, 방화문 등의 상단에 유도 등을 설치하여 위치 식별, 수신기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 방화문 및 방화 셔터의 정상 작동 및 폐쇄 여부 정기 점검 실시,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방화 셔터의 자동 폐쇄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연기 감지기 동작 시 방화 셔터 1단 강화하고 열 감지기 동작 시 방화 셔터 2단 강화하며 방화 셔터 폐쇄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출입문 등을 확인합니다. 구조대의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구조대 설치 장소에 창살과 시건 장치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구조대 주위의 장애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구조대가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구조대는 피난기구 사용 장소에 창살 등 장애물 설치, 피난기구 설치 장소 주변 공간 미확보, 구조대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 화재 시 적응성이 부적합한 구조대의 설치 시 위험 요인이 되며 협소한 장소에서 경사 하강식 구조대를 설치하고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미확보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구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구부가 없거나 협소한 장소에 구조대를 설치한 경우 위험 요인이 되고 구조대의 노후 상태 등의 미점검, 피난기구 설치 장소에 식별기구 미설치, 구조대 사용 방법 미부착, 비상구까지의 이동 통로에 물품을 적재했을 때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구조대를 설치하고 주된 출입구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 양방향 피난로를 확보합니다. 또한 피난기구 주변 및 통로에 물품 적재를 금지하고 피난기구 설치 장소에 철창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구조대는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구조대 설치 장소에는 구조대 표지와 사용 방법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대를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구조대의 노후 및 파손 등의 점검과 실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사 하강식 구조대와 수직 하강식 구조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대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대의 상자를 들어 창밖의 장애물을 확인한 후 포대 본체를 천천히 내려주고 포대 본체를 펼칠 때 비틀림이나 한쪽으로 휘지 않도록 하고 하강 전에 착지점의 하부 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구 틀을 세워 고정시킨 후 발부터 들어가고 통로 안으로 들어가 두 줄을 잡고 대기하며 지상의 구조자들이 지지장치를 붙잡은 상태에서 잡고 있던 두 줄을 놓으면 자동으로 몸이 내려옵니다. 두 다리를 벌려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오며 맨살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하강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구조대를 사용 시에는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설치하고 충분히 훈련하며 구조대는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후크 고리 등의 장소는 사전에 선정하여 놓습니다. 하강 장소의 후크 고리 등이 느슨한 경우 구조대가 느슨해져 추락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합니다. 다음으로 미끄럼대 및 무동력 승강기의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끄럼대의 설치 및 활용을 살펴보면 사용 대상은 유아 보육기관에 적합하고 경사는 25도에서 35도 이하로 하며 미끄럼대의 폭은 50에서 60cm, 난간의 높이는 60cm 이상, 형태는 직선형, 나선형, 반원통형이며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약 10cm 정도 이격하여
하강 시 충격을 방지합니다. 무동력 승강기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용 대상은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사람, 보조인원의 도움을 받아 피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승강기 발판에 양 발을 올려놓고 자물쇠 장치를 풀면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판이 자동으로 제자리로 올라가는 형태의 승강기식 피난기구로 동력은 무게추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도등의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요도등이 부식되어 점등되지 않는 경우와 장애물로 인한 요도등의 식별이 제한되는 경우, 피난구 요도등이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 통로 요도등이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요도등은 출입구 및 피난 통로상에 요도등 미설치, 요도등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작동 불량, 부적합한 장소에 요도등의 설치로 인한 혼선, 요도등 램프의 노후 시 교체 등의 관리 불량, 분전반 등의 위치에서 요도등 전원의 차단, 커튼 등의 장애물로 인한 요도등 식별 불능, 예비전원의 노후 등으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도등은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및 비상구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요도등의 정상 점등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요도등 및 램프의 노후 및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2선식 배선으로 항상 점등 여부를 점검하고 3선식 배선으로 화재 시 연동하여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전원의 공급 및 예비 전원의 정상 여부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장소에 요도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피난 시 혼선을 주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옥내 소화전의 점검 및 관리 방법으로 다음 사진은 소화전함의 관리가 부적합한 경우와 소화전함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방수구 앵글 밸브의 파손 및 누수, 소화전함, 호스, 관창의 노후 및 파손, 호스 및 관창의 미설치 및 부족, 방수구 위치 표시 등의 파손 및 미점 등, 기동 표시 등의 파손 및 펌프 기동 시 미점 등, 소화전함 앞 물품 등의 적재, 감압 밸브의 미설치로 인한 소방 호스의 방수압력이 과다한 경우, 방수압력을 적게 설정하여 방수압력에 미달한 경우, 수동기동 방식의 경우 온-오프 스위치의 파손 및 선로의 단선, 자동기동 방식의 경우 방수구 앵글 밸브 개방 시 펌프의 자동기동이 불량일 때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외관 점검을 실시하는데 방수구, 위치 표시 등, 기동 표시 등, 호스, 관창 등의 노후 및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위치 표시 등의 정상 점등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화전 앞, 물품 등의 적재를 금지하고 방수압력을 측정하여 정상 압력을 유지하는데 과압 시에는 감압 조치, 부족 시에는 방수압력을 조정합니다. 또 소방 대상물에 따른 소방 호스의 개수를 산정하는데 호스의 길이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길이이며 옥내 소화전은 40A, 옥외 소화전은 65A입니다. 펌프를 기동하여 기동 표시 등 점등 여부를 확인하고 제어 안내 스위치는 정상 상태로 관리하며 펌프 동력 제어 안내 스위치는 정상 상태로 관리합니다. 옥내 소화전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소화전을 열고 호스를 전개하여 화점까지 이동하며 앵글 밸브를 개방하고 온-오프 방식의 경우 온 스위치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화점에 방수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펌프가 기동하지 않는 경우 수신반 또는 펌프실의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도록 훈련토록 하는데 펌프가 기동하게 되면 소화전함 상단의 기동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그리고 방수 시 소방 호스의 압력이 세므로 두 손으로 견고하게 잡고 요류 화재 시에 소화전을 방사하면 화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토록 모든 스위치는 정상 상태로 관리하고 밸브는 폐쇄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프링클러 헤드 하향식과 스프링클러 헤드 상향식, 알람 밸브의 구성 및 명칭에 대한 사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개폐 밸브를 폐쇄한 상태로 관리, 요소 검지 장치 압력 스위치의 파손 및 단선, 개폐 밸브 템퍼 스위치의 미설치 및 불량, 1, 2차 측 압력계 불량, 알람 밸브의 2차 측 배관 내 압력의 과다, 준비 작동 시긴 교차회로 감지기의 단선, 배관 및 헤드의 파손 및 누수, 제어반 내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 요소 검지 장치 사이렌의 미설치 및 작동 불량, 공간 구획으로 인한 헤드의 미설치 및 살수, 반경의 미달, 상하향식 헤드의 잘못된 설치, 요소 검지 장치의 오동작 및 미작동으로 인한 2차 측 배관으로의 요수 장애가 위험 요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관 및 헤드의 파손 및 누수 여부 점검, 개폐 밸브의 개방 및 압력계의 점검, 제어반 내 스위치의 정상 위치 여부, 헤드의 미설치 및 반경 미달 여부 점검, 설치 장소에 따른 헤드의 적응성 점검 등 정기적인 외관 점검을 실시하고 알람 밸브 압력 과다 시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의 배출을 하며 감지기 테스터기를 이용한 교차회로 감지기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요소 검지 장치의 개방 및 작동, 펌프의 자동 기동 및 2차 측 배관으로 유수, 제어반 내 표시 여부 점검, 음향장치 경보 여부 점검 등 요소 검지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가스 누설 경보기의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가스 누설 경보기가 미설치된 경우와 가스 누설 경보기에 탐지부가 설치된 사례, 가스 누설 경보기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사례입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는 가스 누설 경보기의 미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의 전원 차단, 탐지부의 설치 위치 부적합, 가스 누설 시 제어반의 음향 미경보, 가스 누설 시 자동으로 차단 장치의 미작동, 탐지부의 가스 누설 탐지 기능 불량, 배관 등의 가스 누설 여부 미점검, 가스 시설 주변의 가연성 물질 방치, 사용 후 가스 밸브의 차단 상태 불량으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스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고 제어반의 점검 스위치 또는 가스 누설 시험을 통해 음향 경보 여부를 점검하며 가스 누설 시험을 통한 차단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탐지부 설치 장소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데 LPG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고 도시가스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합니다. 제어반의 전원 투입 여부도 점검하고 가스시설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며 사용 후 가스 밸브의 차단을 생활화하고 배관 등 가스 누설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가스시설 사용 전 환기 후 사용하고 식당 후드 밸브의 세척 및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